네, 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뉴스의 줄거리는 IT 바이오인데요. 순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유독 잔인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적으로 굉장한 이 섹터에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솟아날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많은 코스닥의 대형 바이오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급락했던 부분들 알아봤고 또 실적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유한양행까지 내년도 주목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참 올해 한 해 좀 힘든 매매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올해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제약 바이오 업종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역발상으로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이 바로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 그 중에서도 통신 장비 업종을 비롯한 소부장 이런 그 섹터 업종들이 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얻으신 분들은 일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조금씩 이제 사두어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좀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KLX 300 업종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헬스케어는 무려 22.2%나 떨어지면서 8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년에 가장 큰 대어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특히나 삼상 임상 실패에 대한 이제 그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SK 바이오팜이 좀 상장을 함으로써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이슈가 나왔던 게 바로 신라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연초에는 7만 원대 머물던 주가가 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자그마치 81%나 연초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그 팩사백의 간암 인상 3상 실험이 무용성 평가에서 미국의 그 DMC가 당사의 그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사흘이나 연속으로 하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8만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58%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임상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내년에 또 이익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현재 773억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1959억 원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 성장폭은 약 한 153% 정도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제가 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네. 연초 이후 주가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3% 빠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빠졌는데 영업이익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5G 대장주 중에 이제 그 KMW가 있었죠. 지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 252억 원 적자를 기록하다가 한 분기에 영업이익을 500억 원씩 내면서 주가가 뜨겁게 상승했던 점을 우리가 좀 상기를 시켜본다라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종목들은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안에 좀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해 둬야 될 점은 바로 1월이 이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1월 13일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로서 컨퍼런스에 어떤 성과를 발표하지에 따라서 그 참여했던 기업들 또는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미리 좀 이렇게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국내에서 임상시험 성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높은 상승이 한번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1개월간 기관계 창구에서 자그마치 740억 원이나 수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점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나와주더라도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기간계 창구에서 수매수가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온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직전 고점인 부분, 직전 고점 부분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38,000원까지 한번 38,000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3,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네요. 첫 번째,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종목 유망하다.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 주목하자는 점.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의 임상 2상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내면서 낙폭이 과대했었던 젠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수급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으면서 HLB는 저점 대비 10배의 시세가 났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역시 헤드라인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 기관 쪽에서 IT도 좀 많이 샀고요. 연말에 외국인은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사고 있는데 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동반 매수했습니다. 바이오 쪽의 찜 외국인 기관 메이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쪽을 주목해서 볼까요? 네, 일단은 좀 우리가 특징들을 좀 일단은 얘기를 좀 제가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제 기관계 창구와 외국계 창구가 이제 수매세를 좀 강하게 주식시장에 좀 들어온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좀 매수한 성향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계 창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계 창구에서는 주로 ETF 위주로 이제 좀 매매를 하면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이제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좀 면면히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하는 FPCB 등의 실적이 순차적으로 이제 좀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실이 심각했던 HDI라고 하죠. 고밀도 회로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사업이 이제 좀 철수를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 모듈과 MLCC 등이 순차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급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HDI 사업 중단으로 청산 과정에서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가 5천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골칫거리로 이제 삼성 전기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업부였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게 됐다는 부분을 좀 크게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간 한 600억 원 이상의 손익 개선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기간에서는 셀트리온을 한 760억 원, 그다음에 HLB를 한 580억 원 수매수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과 외국계 창구 양쪽에서 이제 수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약 한 1,000억 원 살짝 넘게 수매수가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1공장 그리고 제2공장 가동률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공장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이제보다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상공장 매출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 가량 이제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CMO라고 하죠. CMO와 그다음에 CDO 수주 확대가 성장성을 본격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간적인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제 며칠 전에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그 4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런 상승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가격이 60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동사는 워낙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죠. 물론 지금 법적인 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그 법원의 판결이 일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를 그동안 누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희석이 되어서 이제 그 동사의 그 실적의 그 본연의 가치에 좀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기간적인 조정을 약 2개월간 거치다가 이제 지난 12월 23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등급은 일단 2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식을 접근하실 때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2만 원에 다시 한번 좀 눌려줄 때 이제 매수 추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0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2공장의 매출 증가세, 가동률 증가, 그리고 3공장 매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볼게요. 소부장의 혜택,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세금 문제 상당히 굉장히 실적에 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소부장 세제 혜택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해 득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열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 나온 뉴스만 헤드라인들만 좀 뽑아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큰 아직 뭐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그런 국내 대기업들이 왜 일본 회사들한테 이렇게 소재들을 많이 납품을 받았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이 뛰어났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성비가 좋았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 국내 업체들의 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그 이제 트윈 밴더나 아니면은 이제 더블 밴더를 위주로 이제 많이 좀 이제 그 하청을 주는 편입니다. 네. 근데 유독 그 일본 업체들만 솔 밴더로 현재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드디어 인지를 해서 이제 그 수입처 다변화에 뛰어들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큰 틀에서는 당연히 변동될 이슈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이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추천을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테스나를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삼성에서 이제 테스트를 마친 그 카메라 모듈을 받아서 한 번 더 외부에서 이제 좀 테스트하는 업체가 바로 테스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싱글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듀얼 카메라로 이제 발전이 되었죠. 이제 듀얼 카메라에서 트리플 카메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개수가 점점 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한 달 동안 5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계 창구와 외국계 창구에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이제 하위 이제 품목부터 상위 품목까지 무조건 트리플 카메라로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1등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추천 가격은 48,000원에서 한번 좀 매수로 좀 접근해 볼 만하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의 비메모리 전략과 관련해서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 수혜주로 DB 하이텍과 함께 거론되고 있고요. RF 쪽 아이템도 주목되고 있는 테스나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